오늘의 사연을 들려드리기 전에 앞으로 많은 사연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저에게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까 한 번씩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경기도 광주의 한 요양병원 302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늘 똑같았습니다. 회색빛 건물들과 드문드문 서 있는 나무들, 그리고 가끔씩 지나가는 병원 차량들. 이순자는 무릎 수술을 마치고 이곳에 입원한 지 일주일째였습니다. 74세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그동안 혼자서도 잘 지내왔던 순자였지만 계단에서 미끄러져 무릎을 다친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졌죠.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도 많아졌습니다.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얼굴이 떠오르기도 했고, 명절에도 연락 한 통 없는 자식들이 원망스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감정들도 잠시, 이내 텔레비전 소리와 복도에서 들려오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병실을 채웠죠. 옆 침대는 비어 있었습니다. 전에 계시던 할머니가 퇴원하신 후로 일주일째 공석이었죠. 순자는 오히려 그게 편했습니다. 굳이 어색한 대화를 나눌 필요도 없고 코골이 소리에 잠을 설칠 일도 없으니까요. 혼자 있는 게 익숙해진 지 오래였습니다. 점심 식사 시간이 되자 간호조무사가 식판을 가져왔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된장국에 나물 반찬, 그리고 딱딱한 현미밥. 순자는 수저를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입맛이 없었죠. 창밖을 바라보니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 2명이 휠체어를 밀고 들어왔죠. 휠체어에는 흰 머리가 성성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꼿꼿한 자세와 날카로운 눈매, 한눈에 봐도 평범한 사람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302호실입니다. 이제부터 이 침대 쓰시면 됩니다. 간호사의 안내를 받아 옆 침대로 옮겨진 남자는 전상우라고 했습니다. 76세, 심장질환으로 입원했다는 간단한 정보만 간호사를 통해 들을 수 있었죠. 상우는 짐을 정리하는 내내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먼저 인사를 건네볼까 했지만 그의 차가운 분위기에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죠. 저녁이 되어도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가 없었습니다. 상우는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고, 순자는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가끔씩 곁눈질로 가를 살폈죠. 군인 출신이라고 했던가요? 반듯한 자세와 절도 있는 움직임이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병실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복도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병실을 비추고 있었죠. 순자는 잠이 오지 않아 뒤척였습니다. 옆 침대에서는 규칙적인 숨소리만 들려왔죠. 낯선 사람과 한 공간에 있다는 게 불편하면서도 오랜만에 누군가의 존재를 곁에서 느낀다는 게 이상하게 위안이 되기도 했습니다. 새벽녘 순자는 문득 잠에서 깼습니다. 옆 침대를 보니 상우가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잠들지 못하는 건 그도 마찬가지인 모양이었습니다. 순자는 말을 걸어볼까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서로에게 아직은 낯선 사람일 뿐이니까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간호사가 혈압을 재러 왔고 또 하루가 시작되었죠. 순자는 세수를 하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어제보다 더 늙어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 하얗게 센 머리. 이 나이에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었죠. 병실로 돌아오니 상우가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죠. 순간 순자는 그의 표정에서 깊은 외로움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과 다를 바 없는 혼자인 사람의 쓸쓸함이었죠. 이 고요한 침묵이 언제쯤 깨질까?
순자는 침대에 앉으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이대로 서로 모른 척하며 지내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이 적막한 병실에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온기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며칠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순자와 상우는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도 서로 없는 사람처럼 지냈죠. 아침이면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재고, 점심시간이 되면 식판이 들어오고, 저녁이면 회진이 돌았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각자의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순자는 점점 상우의 존재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는 모습, 창밖을 바라보는 뒷모습, 가끔씩 들려오는 깊은 한숨 소리까지 모든 게 궁금했지만 먼저 다가가기는 어려웠죠. 상우 역시 순자를 의식하는 듯 했지만 철저히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 순자는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됐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들어보니 옆 침대에서 나는 신음소리였습니다. 순자는 급히 일어나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상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식은땀을 흘리며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죠.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고 헐떡이는 모습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간호사를 부르려고 호출 버튼을 찾았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누를 수가 없었죠. 그때 상우가 더 크게 신음했습니다. 순자는 망설임 끝에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릎이 아팠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비틀거리며 상우의 침대로 다가간 순자는 조심스럽게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간호사 부를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순자의 목소리에 상우가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순자를 바라봤죠. 그리고는 약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을 하려는 듯 했지만 숨이 차서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호흡하세요. 천천히 깊게 숨 쉬세요. 순자는 상우의 손을 꼭 잡은 채 말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어머니가 아팠을 때 했던 행동이 나왔죠. 상우는 순자의 말대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호흡이 안정되어 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을까요? 상우의 얼굴에서 고통스러운 표정이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마의 땀도 많이 가라앉았죠. 순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었는지 이제야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상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입원 후 처음으로 순자에게 건넨 말이었죠. 순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손을 놓으려 했지만 상우가 먼저 순자의 손을 살짝 쥐었습니다. 이 나이에 손을 잡아주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소. 그 한마디에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따뜻한 말이었는지. 남편이 죽고 나서 이렇게 누군가에게 고마움을 받아본 적이 있었던가 싶었죠. 순자는 말없이 상우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누군가의 손을 잡아봅니다. 따뜻하네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새벽의 고요한 병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그리고 서로의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두 사람 사이를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가 눈을 떴을 때 상우는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순자가 일어나는 소리에 상우가 돌아봤습니다. 어젯밤과는 달리 조금은 부드러워진 표정이었습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상우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자는 놀라면서도 반가웠죠. 이제야 진짜 같은 병실을 쓰는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네, 잘 잤습니다.
어젯밤은 괜찮으신가요? 덕분에 괜찮습니다. 가끔 그럽니다. 심장이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서. 상우의 담담한 말투에서 오히려 오랜 투병 생활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순자는 더 물어보고 싶었지만 참았죠. 아직은 서로에게 너무 깊이 들어가기엔 이른 사이였으니까요. 그날부터 두 사람은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병원 밥 이야기, 텔레비전 프로그램 이야기. 별것 아닌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병실의 분위기는 한결 따뜻해졌죠. 점심을 먹으며 상우가 말했습니다. 병원 밥이 영 입에 안 맞는군요. 군대 밥보다 못합니다. 군대 가셨었나 봐요? 30년을 복무했습니다. 이제는 다 옛날 일이지만 상우의 짧은 대답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음을 순자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30년 군 복무라면 결코 평범한 삶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드라마가 이어졌죠. 순자가 채널을 돌리다가 트로트 프로그램에서 멈췄습니다. 화면 속 가수가 구성진 노래를 부르고 있었죠. 이런 노래 좋아하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우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아내가 좋아했던 노래입니다. 집에서 늘 흥얼거렸죠. 처음으로 상우가 가족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보다는 아픔이 더 많이 배어 있었죠. 순자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는 법이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두 사람의 대화도 깊어졌습니다. 순자는 무릎 수술을 하게 된 경위를 이야기했고 상우는 심장이 안 좋아진 지 10년이 넘었다고 했죠. 서로의 아픔을 조금씩 나누며 두 사람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게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와 상우는 이제 아침 인사를 나누고 함께 식사를 하며 저녁에는 텔레비전을 같이 보는 사이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서로의 깊은 이야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은 넘지 않으려는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물리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던 중 병원 뒤편 정원에서 담배를 피우는 상우를 발견했습니다. 금연구역이라는 팻말 뒤에 숨어서 몰래 피우는 모습이 어쩐지 소년 같아 보였죠. 여기서 담배 피우면 안 되는 거 아세요? 순자가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상우는 놀란 듯 담배를 감추려다가 순자인 것을 보고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들켰군요. 한 달에 한두 개비만 피웁니다. 의사한테는 비밀입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 분이 담배를 피우시면 어떡해요. 순자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상우는 담배를 끄며 말했습니다. 오래된 습관이라 끊기가 쉽지 않습니다. 군대에서부터 피웠으니까요. 두 사람은 정원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죠. 멀리서 까치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군대에서 뭐 하셨어요? 30년이면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 상우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보부에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말할 수 없지만 남들이 모르는 일을 많이 했죠. 무거운 고백이었습니다. 상우는 담담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젊은 시절 우연히 만난 아내와의 극적인 사랑, 비밀스러운 임무들로 인해 가족과 함께할 수 없었던 시간들, 그리고 결국 아내를 배신하게 된 이야기까지. 다른 여자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임무라는 이름으로 가족을 너무 오래 방치했죠. 아내는 견디다 못해 떠났습니다.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지만 40년째 남남으로 살고 있습니다. 상우의 눈가에 깊은 주름이 더 깊어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위로의 말을 하고 싶었지만 쉽게 나오지 않았죠. 나는 가족에게 외면받았소. 자식들도 날 원하지 않지. 아비라고 부르기도 싫어하는 것 같더군. 순자는 상우의 아픔이 자신의 가슴에도 전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의 외로움을. 순자도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남편한테 30년을 맞고 살았거든요. 술만 먹으면 사람이 변했어요. 자식들은 그런 아버지가 싫어서 일찍 집을 떠났고요. 순자는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희미하게 남은 오래된 상처들이 보였죠. 상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지 그랬습니까? 그 시절엔 남편이 때리는 게 집안일이라고 했어요. 참고 사는 게 여자의 도리라고들 했죠. 우스운 일이지만 남편이 죽고 나서야 자유를 느꼈어요. 순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 장례식장에 아무도 안 왔어요. 자식들도 친척들도. 빈 장례식장에 저 혼자 앉아 있었죠. 그때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뭐였나 하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상처가 너무나 닮아 있어서 더 할 말이 없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저녁이 되어 병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평소보다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젊은 시절 이야기, 좋아했던 음식, 가보고 싶었던 여행지까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죠. 제주도에 가보셨어요? 순자가 물었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무로 해외는 많이 다녔지만 정작 제주도는 못 가봤습니다. 아내가 신혼여행으로 가고 싶어 했는데 저도 못 가봤어요. 텔레비전에서만 봤죠. 바다가 정말 파랗더라고요. 두 사람은 가보지 못한 제주도 이야기를 하며 웃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여행이냐고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는 작은 설렘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밤이 깊어지자 상우가 말했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를 했군요. 처음입니다. 이렇게 편하게 내 이야기를 한 게. 저도요.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순자의 말에 상우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워 보이던 그의 얼굴에 따뜻함이 번졌죠. 순자는 그 미소가 좋았습니다. 마치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것처럼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 누웠지만 잠들기 전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병실의 불은 꺼졌지만 두 사람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부드럽게 이어졌죠.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상우가 일기를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수첩에 또박또박 글씨를 적어 내려가는 모습이 진지해 보였죠. 일기 쓰세요? 습관입니다. 하루를 정리하지 않으면 잠이 안 와서요. 상우는 수첩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그 수첩이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혼자만의 비밀은 있는 법이니까요. 다만 언젠가는 상우가 직접 그 일기를 보여주는 날이 오기를 바랐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서서 비 내리는 풍경을 바라봤죠. 빗소리가 병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의 침묵은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고 따뜻했죠. 서로의 상처를 알게 된 두 사람은 이제 진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봄비가 그친 후 병원 정원에는 새싹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와 상우가 서로의 과거를 나눈 지 열흘이 지났죠. 이제 두 사람은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저녁을 함께 보내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오늘 된장국은 좀 싱거운데요? 순자가 숟가락을 들며 말했습니다. 상우가 자신의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죠. 그러게요. 조리실에서 소금을 깜빡한 모양입니다. 어제는 짰는데 오늘은 싱겁고 병원 밥이 왜 이렇게 들쑥날쑥한지 모르겠어요. 두 사람은 병원 음식을 가지고 투덜거리며 웃었습니다. 이런 소소한 불평도 함께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게 즐거웠죠. 식사를 마친 후 순자는 물리치료를 받으러 갔고 상우는 심전도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병실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순자는 뜨개질을 하고 상우는 책을 읽었죠. 가끔씩 눈이 마주치면 서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뜨개질 잘하시네요. 상우가 책에서 눈을 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수줍게 웃었죠. 할 줄 아는 게 이것뿐이에요. 젊을 때부터 했으니까요. 딸아이 스웨터도 많이 떠줬는데 커서는 안 입더라고요. 목도리 같은데요. 누구 주실 건가요? 순자는 잠시 뜨개질을 멈추고 상우를 바라봤습니다. 글쎄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냥 하다 보니 목도리가 됐네요. 사실 순자는 며칠 전부터 상우를 생각하며 뜨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말하기는 부끄러웠죠. 이 나이에 무슨 선물이냐고 할까봐 걱정도 됐고요. 저녁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오래된 영화가 방영되고 있었죠. 주인공들이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에서 순자는 괜히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상우도 어색한지 기침을 했죠. 젊을 때는 저런 게 쉬웠는데 말입니다. 상우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순자가 돌아봤죠. 뭐가요? 사랑한다는 말 같은 거요. 나이가 들수록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순자는 상우의 말에 공감했습니다. 정말 그랬으니까요. 젊을 때는 쉽게 했던 말들이 나이가 들수록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서인지 아니면 상처받을까 두려워서인지 밤 10시가 되자 병원 전체가 소등 시간을 알렸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침대로 돌아갔죠. 그런데 갑자기 병실 전등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습니다. 복도의 비상등마저 꺼진 걸 보니 정전인 모양이었습니다. 정전인가 봅니다. 어둠 속에서 상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갑작스러운 어둠에 조금 불안했죠. 금방 들어오겠죠? 아마도요. 병원이니까 비상 발전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전기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달빛만이 병실을 비추고 있었죠. 순자는 어둠 속에서 담요를 더듬거렸습니다. 봄이라고 해도 밤에는 쌀쌀했으니까요. 그때 침대에서 내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우였죠. 순자는 어둠 속에서 상우의 실루엣을 봤습니다. 상우가 자신의 담요를 들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춥지 않으세요? 제 담요 덮으세요. 상우가 순자의 침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순자는 감동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얼마나 오랜만인지. 괜찮아요. 상우 씨도 추우실 텐데. 전 괜찮습니다. 군대에서 추위는 많이 견뎌봤으니까요. 상우가 담요를 순자에게 덮어주려는 순간 두 사람의 손이 닿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온기가 전해졌죠. 순자는 상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상우도 순자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이 따뜻하네요. 순자가 속삭였습니다. 상우가 더 가까이 다가왔죠. 희미한 달빛에 비친 상우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순자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나이에도 이런 설렘이 있다는 게 신기했죠. 두 사람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가까이.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상우의 숨결이 느껴졌죠.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오면 전기 들어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동시에 전등이 켜졌죠. 순자와 상우는 화들짝 놀라며 떨어졌습니다. 간호사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고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죄송해요. 비상 발전기에 문제가 있었나 봐요. 불편하셨죠? 아, 네. 괜찮습니다. 상우가 담요를 들고 자신의 침대로 돌아가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얼굴이 빨개진 것을 느끼며 이불을 끌어당겼죠. 간호사가 나간 후에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뭐 하는 짓이냐고 웃겠지. 순자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74살에 입맞춤을 하려다니.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따뜻했죠. 누군가가 자신을 여전히 여자로 봐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행복했으니까요. 순자 씨, 어둠 속에서 상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내일도 좋은 하루 되세요. 평범한 인사말이었지만 순자에게는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내일도 함께 있을 거라는 약속처럼 들렸으니까요. 상우 씨도요. 좋은 꿈 꾸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죠. 조금 전의 순간을 떠올리며 두 사람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인지 그저 외로움이 만든 착각인지. 하지만 분명한 건 서로가 서로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정전 사건이 있었던 그날 이후 순자와 상우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서로를 의식하면서도 먼저 다가가기를 망설였죠. 하지만 눈빛만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침 인사를 나눌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그로부터 사흘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순자는 물리치료를 마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낯선 여자와 마주쳤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는 품이 있는 차림새에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순자와 눈이 마주치자 여자는 잠시 멈춰서서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병실로 들어서니 상우가 그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굳은 표정의 상우와 서류를 내밀며 무언가를 설명하는 여자. 순자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 여자가 상우의 아내라는 것을. 아, 순자 씨, 물리치료는 잘 받으셨습니까? 상우가 순자를 보자 일어서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에는 평소와 달리 거리감이 있었죠. 여자는 순자를 돌아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같은 병실 쓰시는 분이군요. 그 사람 당신한테 무슨 말 하던가요? 순자는 당황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상우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그만하지. 순자 씨는 그저 같은 병실을 쓸 뿐이야. 그저 같은 병실을 쓸 뿐? 병원 직원들 말이 다르던데요. 두 분이 아주 가깝다고 하더군요. 여자의 목소리에는 냉소가 묻어 있었습니다. 상우의 얼굴이 붉어졌죠. 순자는 두 사람 사이의 팽팽한 긴장감에 숨이 막혔습니다. 40년을 별거하고도 아직도 감시하는 건가? 감시가 아니라 정리를 하러 온 거예요.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또 여자가 생겼다니 역시 당신은 변하지 않는군요. 순자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상우가 말했던 40년 별거 중인 아내. 법적으로는 아직 부부인 그 여자가 이혼 서류를 들고 온 것이었죠. 순자는 자신이 있을 자리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잠시 나가 있을게요. 순자가 병실을 나가려 하자 여자가 막아섰습니다. 나가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들으실 이야기니까. 이 사람이 당신한테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속지 마세요. 이 사람은 평생 거짓말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만해. 상우가 크게 소리쳤습니다. 병실에 정적이 흘렀죠. 여자는 씁쓸하게 웃으며 서류를 침대에 던졌습니다. 서명해서 병원 측에 전달해요. 더 이상 당신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까. 여자는 순자를 한 번 더 쏘아보고는 병실을 나갔습니다. 남겨진 상우와 순자. 두 사람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죠. 상우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되어서.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배신감인지 실망감인지 아니면 질투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죠. 상우가 유부남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직접 아내를 마주하니 현실이 더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당신한테 상처 주기 싫었소. 상우가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과거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라오. 당신한테 감정이 생긴 건 사실이지만 이런 상황에서 당신을 끌어들일 수는 없었소. 순자는 상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의 따뜻했던 순간들이 모두 거짓이었던 건 아닐까? 혹시 자신이 또다시 누군가에게 이용당한 건 아닐까? 저도 시간이 필요해요. 순자는 간신히 그 말만 하고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상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두 사람은 각자의 침대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식사도 따로 했고 텔레비전도 보지 않았습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지냈죠. 밤이 되자 순자는 간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병실을 옮겨주실 수 있나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요. 간호사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병실이 다 차서 어려우신데 며칠만 기다려주시면 4인실로는 옮겨드릴 수 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만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죠. 병실로 돌아오니 상우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뒷모습이 더욱 쓸쓸해 보였습니다. 순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74년 인생에서 또 한 번의 상처를 받은 것 같았죠. 남편에게 받았던 상처와는 다른 더 아픈 상처였습니다. 기대했기 때문에 더 아팠고 믿었기 때문에 더 서러웠습니다. 새벽녘 순자는 상우가 무언가를 쓰는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서 상우가 편지를 쓰고 있었죠. 한참을 쓰다가 접어서 봉투에 넣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자는 잠든 척하며 상우를 지켜봤습니다. 상우는 편지를 탁자 위에 놓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순자의 침대를 한참 바라보다가 자리로 돌아갔죠. 순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상우도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쉽게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나이에 또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순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병실을 옮길 수 있기를 바라며 사흘이 지났습니다. 순자와 상우는 같은 병실에 있으면서도 완전히 남이 되어 있었죠. 아침 인사도 식사 시간의 대화도 저녁의 텔레비전 시청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병실은 다시 처음처럼 차갑고 적막했습니다. 오늘이 병실을 옮기는 날이었습니다. 간호사가 오후에 4인실로 이동을 도와주기로 했죠. 순자는 아침부터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며 세면도구, 그리고 며칠 전부터 뜨고 있던 목도리까지. 목도리를 보니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누구를 위해 뜨고 있었는지 이제는 너무나 분명했으니까요. 점심시간이 되자 상우가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정말 병실을 옮기시는 겁니까? 순자는 짐을 정리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서로 불편하잖아요.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상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탁자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내 순자의 침대 위에 놓았죠.
며칠 전 새벽에 쓰던 그 편지였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었는데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떠나신다니 드려야겠네요. 순자는 편지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하지만 상우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편지를 받았죠. 상우는 고개를 숙이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아마도 순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준 것이겠죠. 순자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단정한 글씨로 빼곡히 적힌 편지. 첫 줄부터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순자 씨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마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평생 수많은 보고서와 명령서를 썼지만 이렇게 어려운 글은 처음입니다. 내가 살아오며 단 하루라도 제대로 사랑한 사람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당신은 특별했습니다. 그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사람. 나이 70이 넘어 그런 사람을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손을 잡아주던 그날 밤 나는 살아있다는 걸 처음으로 느꼈소. 군인으로 살며 감정을 죽이고 살았던 내게 당신은 다시 사람답게 만들어준 은인입니다. 미안하오. 내 과거가 당신에게 상처를 주게 되어서 나 자신이 부끄러웠소. 아직도 정리되지 않은 관계, 끝내지 못한 과거. 그런 내가 당신에게 다가갈 자격이 있을까 매일 밤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더 도망쳤소. 하지만 이것만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당신과 보낸 시간들, 나눈 대화들,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진심이었다는 것을. 거짓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자유로운 몸이 되었지만 이미 늦었겠지요. 당신의 마음에 상처를 준 이상 나는 가까이 다가갈 자격이 없습니다. 부디 행복하세요. 사인실에 가서도 좋은 분들 만나시고 무릎도 빨리 나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끔은, 정말 가끔만이라도 이 못난 노인을 떠올려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못다 한 말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순자 씨. 이 나이에 사랑이라는 말이 우습게 들릴지 모르지만 진심입니다. 전상우 올림. 순자는 편지를 읽다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뜨거운 것들이 눈물이 되어 쏟아졌죠. 병실 창가에 서서 밖을 보며 울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을 안 했구나. 순자는 울면서도 깨달았습니다. 그저 두려웠을 뿐이었어. 나처럼, 아니 나보다 더 상처받는 게 무서웠던 거야. 한참을 울다가 순자는 편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라는 구절에서 멈췄죠. 상우가 드디어 과거를 정리했다는 뜻이었습니다. 40년의 굴레에서 벗어났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누구 때문인지 순자는 알 수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이제 옮기실 수 있어요. 짐 정리 다 되셨어요? 순자는 편지를 품에 안고 간호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저었죠. 죄송한데요. 병실 안 옮겨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급하시더니 왜 갑자기? 개인적인 사정이 해결됐어요. 번거롭게 해서 죄송해요. 간호사는 의아해하며 나갔습니다. 순자는 다시 정리했던 짐을 풀기 시작했죠.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상우가 들어왔습니다. 순자가 짐을 푸는 모습을 보고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안 가시는 겁니까? 순자는 상우를 돌아봤습니다. 울었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 얼굴로. 편지 잘 읽었어요. 그리고 저도 할 말이 있어요. 상우가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용기를 내어 말했죠. 저도 상우 씨가 좋아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밤에 손 잡아주셨을 때부터. 두 사람은 마주봤습니다. 더 이상의 말은 필요 없었죠.
상우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하고 든든한 손이었습니다. 이제 거짓말하지 말기로 해요. 순자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상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럼 첫 번째 약속부터 하겠습니다. 평생 곁에 있겠다고. 순자는 그 말에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74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사랑의 고백을 받은 것 같았으니까요. 상우는 순자를 가만히 안아줬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포옹이었죠.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들었습니다. 마치 두 사람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는 것처럼. 편지로 마음을 확인한 후 순자와 상우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이제는 손을 잡는 것도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것도 자연스러웠죠. 병실에는 따뜻한 봄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두 사람은 앞으로의 계획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면 제주도에 가보는 게 어떻겠소? 상우가 저녁 식사를 하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놀라면서도 기뻤죠. 정말요? 그런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의사가 안정적이라고 했으니 괜찮을 겁니다. 신혼여행은 못 갔지만 이제라도 가보고 싶은 곳은 가봐야죠. 두 사람은 제주도 이야기를 하며 들떠 있었습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먹을지 마치 젊은 연인들처럼 계획을 세웠죠. 순자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순자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분간이 안 됐죠.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발걸음 소리와 의료진의 목소리였습니다. 302호 환자 심정지입니다. CPR 준비하세요. 순자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302호는 바로 자신들의 병실이었죠. 상우의 침대를 보니 비어 있었습니다. 화장실에라도 간 건가 싶어 주위를 둘러봤지만 상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의료진이 들이닥쳤습니다. 들것에 실려온 사람은 다름 아닌 상우였죠. 얼굴이 창백하고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상우를 침대로 옮기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밖에 나가 계세요. 간호사가 순자를 밖으로 내보내려 했지만 순자는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안 돼요. 여기 있을 거예요. 상우 씨. 순자는 휠체어를 타고 상우에게 다가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막았죠. 심전도 모니터에는 일직선만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전기 충격기를 준비했습니다. 차지, 클리어. 전기 충격이 가해졌지만 상우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상우를 불렀습니다. 전상우 씨, 상우 씨, 나 여기 있어요. 약속했잖아요. 평생 곁에 있겠다고. 의료진은 계속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1분, 2분, 3분. 시간이 지날수록 의사의 표정도 어두워졌죠. 순자는 거의 울부짖다시피 상우를 불렀습니다. 가지 마세요. 이제 막 시작했잖아요. 제주도도 가기로 했잖아요. 그때였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 미세한 파형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놀라며 확인했죠. 심장 박동이 돌아왔습니다. 약한 상태지만 돌아왔어요. 순자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의료진 사이로 상우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죠. 차가웠던 손에 조금씩 온기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기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가 부르는 소리를 들은 것 같네요. 의사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상우의 손을 꼭 잡은 채 놓지 않았죠. 그날 그 손을 내가 다시 잡게 될 줄 몰랐어요.
이번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상우는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약하지만 규칙적인 숨소리가 들렸죠. 순자는 상우의 이마를 쓸어주며 속삭였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깨어나요. 기다릴게요. 의료진은 상우의 상태를 안정시킨 후 집중 치료실로 옮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가 간곡히 부탁해서 같은 병실에서 특별 관찰을 하기로 했죠. 순자는 밤새 상우 곁을 지켰습니다. 새벽녘 상우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순자는 놓치지 않고 봤죠. 그리고 조금 후 상우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초점 없던 눈동자가 순자를 찾아 멈췄습니다. 순자 씨, 약하지만 분명한 목소리였습니다. 순자는 울면서도 웃었죠. 깨어났네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미안해요. 또 손을 잡아주네요. 상우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저었죠. 미안하지 마세요. 앞으로도 계속 잡아줄 거니까. 아침이 되자 의사가 회진을 왔습니다. 상우의 상태를 확인하고는 안도했죠. 정말 운이 좋으셨어요. 골든타임 안에 심폐소생술이 이루어져서 후유증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조심하셔야 해요. 상우는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죠. 이제 정말 조심할게요. 아직 가야 할 곳이 많으니까. 순자는 상우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상우가 너무나 소중했죠. 이제는 하루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날의 시작이었죠. 순자와 상우에게는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죽음을 이겨낸 사랑, 그것보다 강한 것이 또 있을까요? 상우 씨 사랑해요. 순자가 처음으로 먼저 고백했습니다. 상우는 눈시울이 붉어지며 대답했죠. 나도 사랑하오. 정말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병실에는 따뜻한 아침 햇살이 가득했고 생명의 소중함과 사랑의 기적이 넘쳐 흘렀습니다. 심정지 사건으로부터 3개월이 지났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늦봄으로 접어들고 있었죠. 요양병원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개했고 따스한 햇볕이 온 세상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상우가 집중 관찰을 마치고 일반 병동 생활로 완전히 복귀하는 날이었죠. 그동안 순자는 하루도 빠짐없이 상우 곁을 지켰습니다. 상우의 건강도 많이 회복되어 이제는 혼자서도 정원을 산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날씨가 참 좋네요. 정원 벤치에 앉은 순자가 말했습니다. 옆에는 상우가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특별히 허락해준 둘만의 티타임이었죠. 이렇게 앉아 있으니 꿈만 같습니다. 3개월 전엔 상상도 못했는데. 상우가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상우의 손을 꼭 잡았죠. 이제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정원 저편에서 간호사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두 분 봐. 정말 인꼬 부부 같지 않아? 맞아, 거의 부부야. 병실 로미오와 줄리엣이지 뭐. 나도 나이 들어서 저런 사랑할 수 있을까? 간호사들의 대화가 들렸는지 순자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상우도 어색해하면서도 기분은 좋은 듯했죠. 우리가 병원의 명물이 됐나 봅니다. 그러게요. 이 나이에 연애 스캔들의 주인공이 될 줄이야. 두 사람은 소년소녀처럼 웃었습니다. 74세와 76세, 결코 젊지 않은 나이였지만 마음만은 20살 같았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설렘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제주도 갈 수 있을까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우의 건강이 여전히 걱정되었으니까요. 상우는 순자를 안심시키듯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허락했습니다. 물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요. 일주일 정도 다녀오는 건 괜찮다고 했어요. 정말요? 언제쯤 갈 수 있을까요? 다음 달이면 될 것 같습니다. 퇴원도 그때쯤 가능하다고 하니까. 순자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평생 꿈꿔왔던 제주도 여행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요? 아, 그리고 이거. 상우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상우를 바라봤죠. 뭐예요? 열어보세요. 순자가 상자를 열자 소박한 은반지 2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아하고 품이 있는 디자인이었죠. 결혼 반지는 아니지만 약속의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받아주시겠습니까? 상우의 진지한 목소리에 순자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반지를 받을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으니까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상우가 순자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그리고 순자도 상우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죠. 서로의 손을 잡고 반지를 바라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제 서로 거짓말하지 말기로 해요. 순자가 예전에 했던 말을 다시 꺼냈습니다. 상우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죠. 그럼 첫 번째 약속이군요. 앞으로도 많은 약속을 하겠습니다.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 두 사람은 여전히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주변을 산책하는 다른 환자들이 두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죠. 누가 봐도 사랑하는 연인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순자 씨, 네. 우리가 늦게 만났다고 해도 남은 시간이 행복하면 되는 거지요? 순자는 상우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얼마나 긴 시간을 함께 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미 성공한 거네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하니까. 상우의 고백에 순자도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도요. 74년 인생에서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석양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정원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 같았죠. 순자와 상우는 서로에게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은 하나로 이어져 있었죠. 멀리서 저녁 식사 시간을 알리는 방송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더 이 순간을 즐기고 싶었으니까요. 상우 씨, 우리 앞으로도 이렇게 앉아 있을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병원을 나가도 제주도에 가도 어디를 가도 함께 앉아 있을 겁니다. 순자는 상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편안하고 따뜻했죠. 이것이 사랑이구나. 이것이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저녁 식사를 알렸지만 두 사람은 조금만 더 있겠다고 했습니다. 간호사는 이해한다는 듯 미소 지으며 돌아갔죠.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글쎄요. 아마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이 나이에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어떤 젊은이보다도 아름다워 보였죠. 사랑이 주는 기적이었습니다. 봄 정원, 2개의 의자. 그곳에는 순자와 상우가 있었습니다. 늦게 찾아온 사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죠. 앞으로 얼마나 많은 시간이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들은 남은 시간을 함께 행복하게 보낼 것이라는 것을. 석양이 지고 별이 뜨기 시작했습니다. 순자와 상우는 손을 잡고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함께할 것을 약속하며.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했던가요? 302호 병실의 두 사람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봄날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